저는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을 지냈으며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하여 현재는 경기도 소재 모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이자 피수련자로서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김용익 등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공동으로 전공의 특별법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공의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며 여러 부조리를 그대로 따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 병원의 전공의 대표로서 저는 전공의들이 과거에 겪었고 수련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미래의 전공의들도 똑같이 겪게 될 여러 부조리의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및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산부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한 야간 근로 및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브란스 산부인과에서 전공의로 수련받는 도중 임신했던 이들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초기부터 출산 수일 전까지 임신하지 않은 다른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야간 당직 근무를 포함하여 36시간 연속 근무가 강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전공의들의 동의를 구하는 어떤 명시적인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전공의였던 A모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산부인과 의국으로부터 임산부에게 야간 당직 근무 및 시간의 근무를 할당하는 것이 법에는 저촉되지만 의국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 및 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그래도 강제할 수는 없으니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면서 일종의 암묵적 강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전공의 B모 씨 또한 임신 초기부터 당직 근무를 서왔으며 어느 날 퇴근 후 자택에서 복통을 느껴 응급실 경유하 다음날 새벽에 응급제왕 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였던 C모 씨는 24년 2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신 시 태교는커녕 당직 근무를 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당직을 선 어느 날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오는 화나를 1시간 가까이 심폐소생술하며 태아가 유산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화나를 살리는 데 집중했으며 화나가 살아나고 후속 조치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태아에게 죄책감이 들어 당직실에서 몇 시간을 내리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세브란스 내의 다른 과들에서도 산부인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임신한 전공의들에게 임신한 초기부터 출산 직전까지 당직을 서도록 하여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의 평균 수련 시간의 제한이 상한선이 아니라 디폴트로 악용된 동시에 연속 수련 시간을 위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사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저는 오전부터 38도 이상의 발열 및 인후통, 전신 근육통이 지속되었으며 퇴근 후 시행한 검사상 코로나 양성이 확인되어 1주간 자택에서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에서 27일 수요일로 바뀌면서 격리 해제가 되었는데 당시 소아과에서는 격리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파견 일정 동안 사주 평균 80시간에 맞게 근무를 벌충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저는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주당 110에서 120시간의 고된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당시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근무표입니다. 원본 그대로 실었습니다. 병동 ER 대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과로 입원한 모든 병동 환자와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를 혼자서 봐야 한다는 뜻이며 병동 ER 나이트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소아청소년과로 입원한 모든 병동 환자와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를 혼자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7월 27일 오전 7시부터 31일 오전 7시까지의 4일 동안 저는 근무표상으로도 2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시간, 28일 오전 7시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같은 날인 29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7시까지 37시간, 근무표상으로도 도합 72시간을 혼자서 병동에 입원한 소아 환자와 응급실에 내원한 소아 환자의 진료, 처치, 처방을 도맡아야 했으며 근무 시작 전 환자 파악 및 근무 종료 후 환자 인계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따지면 약 75시간 이상으로 하루 평균 19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였고 이 와중 휴게 시간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밤을 새지 않은 날은 수요일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주당 110시간 이상을 일해야 했으며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이틀 밤을 꼬박 지새우며 40시간 가까이 연속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전공의 특별법 자체가 일반적인 법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게다가 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전공의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인 병원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공의 특별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전공의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